베이팅 투자를 하시려고 할 때 많이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냐. 베이팅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걸 제가 구체적으로 5가지를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지역적 상승 요인, 두 번째가 개별적 상승 요인, 세 번째가 세테크, 네 번째가 레버리지 효과, 다섯 번째가 안전한 거래. 이렇게 5개 나눠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강의 때도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 땅값이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역적인 상승 요인이죠. 내가 갖고 있는 땅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이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입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 있는 땅이 바뀌지 않지만 주변이 바뀌는 거죠.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서 사람들 모이다 보면은 이제 그 지역이 변하기 시작하죠. 지극히 지역적인 상승 요인은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변이 만들어주는 나의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베이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게 뭐냐면은 땅하고 위에 있는 건축물을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땅은 아까 지역적인 상승 요인으로 차익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건축물 같은 경우는 여기에 누군가가 2층을 임대해 주시면은 제가 임대료 내면서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임대차 계약이에요. 그럼 임차인한테 내가 이곳을 너에게 빌려줄 테니까 나한테 빌린 값에 대한 임대료 내라 라고 해서 임대업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낡은 건물에 들어오는 임차인이 많겠습니까? 새 건물에 들어오는 임차인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새 건물이 많죠. 그리고 임대료도 낡은 건물보다 새 건물이 빌려주는 값에 더 받는 거죠. 그러면은 건축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이 건축물에 해당된 개별적인 상승 요인이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건축물을 리모델링 하거나 신축하거나 또는 용도를 바꾸거나, 그래서 제가 용도 변경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어떤 개선을 내가 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자금력이 될 때, 물론 임차인하고 명도에 대한 이야기 이제 그만 쓰고 나가줘, 내가 이걸 개선해야 돼 라고 해서 내보내고 공사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들은 주어지겠지만 내가 내 의지에 의해서 바꾸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적인 상승 요인하고 이 개별적인 상승 요인은 분명히 달라요. 주체가 지역적인 상승 요인은 주변의 환경이고 내가 아닌 다른 것들이죠. 근데 개별적인 상승 요인은 내가 하는 거예요. 베이팅 투자의 가장 큰 포인트가 이거죠. 아파트 절대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왜? 조합원이 형성이 돼서 조합원들끼리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재건축하고 싶다라고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법으로 막혀있고 허가도 받아야 되고 이런 법적인 부분을 떠나더라도 같이 갖고 있는 많은 조합원들하고 한 마음이 돼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은 내 마음대로 해요. 그게 이 베이팅 투자의 가장 큰 포인트죠. 건축물을 개선을 해서 수익을 보는 거죠. 수익을 보게 되면은 그게 양도 차이고 남는 거죠. 왜? 내 걸 사줄 사람도 수익률을 토대로 해서 매매 가격을 산정하겠죠. 그러면 내가 수익이 높으면 높을수록 매매가를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월세 30만 원을 올리는 게 3.6%로 계산했을 때 1억을 더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역적 상승 요인이 가능한 땅을 사시고 개별적 상승 요인이 가능한 건축물을 매입하시는 게 이 두 가지가 지역적 플러스 개별적 상승 요인이 시너지 효과를 보는 거죠. 그게 베이팅 투자에서 가장 크게 양도 차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조금 더 차익을 더 볼 수 있는 게 개인으로 사냐, 법인으로 사냐, 또는 공유 지분으로 사냐, 뭐 이런 것들을 잘 해서 내가 세금을 조금이라도 적게 낼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세테크죠. 세테크. 앞으로 남고 뒤로 믿지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도 남고 뒤로도 남으려고 하면은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은 세금의 투명한 재테크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많은 유튜브나 많은 전문가들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노하우를 여러분들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일단은 세테크도 내가 베이팅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 금리가 많이 낮잖아요. 그래서
저금리를 이용한 레버리지 효과를 어떻게 낼 수 있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 돈을 적게 넣고 싼 이자에 돈을 은행에서 빌려와서 임대업이라고 하는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받는 임대료를 가지고 내가 들어간 투입금으로 나눠봤을 때 내가 투입한 돈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를 낸 수익률이 나오겠죠.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피팅 투자에서 챙겨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지역적 상승 요인, 개별적 상승 요인, 세테크 레버리지 효과 요 네 가지가 되겠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 안전한 거래를 해야죠. 내가 계약을 하고 잔금 때까지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있는데, 저는 건물 살 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내가 계약금 10% 줬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잔금 날에 소유권을 안 넘겨주면 어떡하지? 솔직히 뭐 계약금 10%지만 이게 뭐 한 몇백 몇천 아니잖아요. 다 몇억 몇십억 이렇게 하는 건데 나중에 잔금 때 소유권 안 넘겨주면 나는 계약금 준 이 몇억이란 돈이 묶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에스크로를 하는 거죠. 이 계약금을 어디다 맡겨놓고 이 매매가 완결됐을 때 이 돈을 찾아가라 라고 하는 게 가장 좋죠. 여러분들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어떤 제품을 구입할 때 그때 에스크로 안전거래를 많이 하시잖아요. 피팅 시장도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보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계약하고 잔금때까지 안전하게 거래가 마무리돼서 내가 소유권을 안전하게 양도를 받을 수 있는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다섯 번째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완벽하게 손에 꽉 잡혀야 돼요. 손에 꽉 잡힐 때 여러분들한테 피팅 투자를 해서 양도 차익이다 라고 하는 수익이 이제 가슴에 쫙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오라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